이번 주부터 더 많은 BC 주민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기 위한 등록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아드리안 딕스 보건부 장관은 12일 성명을 통해 이번 주 월요일부터 55세 이상의 주민들이 온라인과 전화로 백신 접종을 등록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수요일까지는 50세 이상이 대상이며 45세 이상은 금요일부터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40세 이상부터는 오는 19일부터 등록이 가능합니다. 백신을 등록하는 것은 백신을 맞기 위해 접종 일시를 예약하는 것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백신 등록이 가능한 차례가 되면 온라인 예약 사이트를 방문해 등록한 후 확인 코드를 받고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는 이메일이나 문자 또는 전화를 받은 후 접종 일시를 예약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현재 BC주는 66세 이상의 사람들과 원주민 성인들 그리고 기저질 환자들을 위한 접종 예약을 진행 중입니다. 백신 등록은 지난주부로 마련된 정부 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콜센터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서비스 BC센터 방문을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한편 휘슬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량 백신 접종 계획도 이번 주부로 실시됩니다. 11일 밴쿠버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최대 감염 유행지인 휘슬러의 거주자나 이 지역에서 일하는 18세 이상 성인들에게 2주간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번 주 월요일부터 18세에서 54세 사이에 백신 접종 자격이 주어진 거주자들은 휘슬러 컨퍼런스 센터에서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됩니다. 접종 가능자들은 휘슬러가 본적임을 증명하는 주소가 적힌 유효한 신용카드 명세서나 BC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접종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휘슬러에서 일하지만 다른 지자체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최근 급여 명세서 제출이 요구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 주정부가 개원 연설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빚어진 보건 및 경제 위기 회복과 인종차별 해결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NDP 정부는 12일 오후 자넷 오스틴 BC주 총독이 빅토리아 BC 주의사당에서 낭독한 개원 연설을 통해 팬데믹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6가지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첫 번째로 보건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노출된 장기 요양기관 내 취약점을 파악해 향후 재발할 수 있는 위기를 막고 더 많은 의료시설을 추가함으로써 환자들의 대기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는 RCBC 보험료를 20% 이하로 인하하고 하루 $10 보육시설을 확대하는 동시에 주 전역에 더 많은 임대주택을 마련함으로써 BC 주민의 삶을 더욱 여유롭게 만들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또 팬데믹으로 인해 큰 재정적 타격을 입은 비즈니스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주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영업이 어려워진 비즈니스의 온라인 시장 진출과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돕기 위해 약 $4천만 투자하는 지원책을 발표한 데이어 최근에는 서킷 브레이커 락다운으로 피해를 입은 비즈니스를 위한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소상공인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아울러 BC주 최초의 인종차별금지법 도입과 경찰법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증하고 있는 인종차별과 인종혐오 범죄를 철폐하는 데 노력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입법을 구체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주정부는 환경보호를 위해 산림법을 개혁하고 주내 외딴 지역과 원주민 지역 사회에 더 나은 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회복과 의료서비스 개선 등 팬데믹 위기 회복에 초점이 맞춰질 주정부의 예산안 발표는 오는 20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밴쿠버 국제공항에 도착한 해외발 입국자들 가운데 호텔 격리 의무 조치를 거부해 벌금 처벌을 받은 이들의 수가 1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공중보건청은 캐나다에서 호텔 격리 조치가 시행된 지난 2월 22일부터 4월 7일 사이 지침을 위반한 이들을 대상으로 총 106장의 티켓을 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청에 따르면 이들 위반자들은 정부의 호텔 격리 지침을 거부하거나 정부가 허가한 호텔을 미리 예약하지 않은 대가로 $3,000의 벌금을 받게 됐습니다. 보건청은 연방격리법을 어긴 사람들은 불이행에 따른 처벌로 매일 $3,000의 벌금을 내야 한다며 결국에는 격리 위반으로 $300만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자가격리 계획에 관한 허위 정보를 제출하면 검역법에 따라 벌금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경우에는 더 심각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보건청에 의하면 자가격리 계획과 관련해 허위 정보를 제출하거나 고의 또는 무모하게 규정을 위반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망 및 심각한 신체상의 해를 끼친 사람은 최대 $100만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정부에서 규정한 일반적인 자가격리 위반 벌금보다 처벌 수위가 강해진 것이지만 당국은 이 같은 처벌 강화로 캐나다 내 지역사회 전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10대 소년이 스키를 타던 중 나무와 충돌해 심각한 부상을 당한 후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노스밴쿠버 RCMP에 따르면 지난주 토요일 오후 8시쯤 12세 소년이 시모어 마운틴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던 중 크게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응급구조대가 현장으로 즉시 출발했습니다. 이 소년은 구조대에 의해 BC 어린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습니다. 숨진 소년은 스키를 타던 중 나무와 충돌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BC 검시소가 정확한 사망 원인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모어 마운틴 측도 11일 성명을 통해 사고 소식을 공식 확인하며 숨진 소년에 대한 애도를 표한 한편 시모어 마운틴의 이번 스키 시즌은 일요일이었던 11일부로 종료됐습니다.